기존의 주요 정당은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외부의 충격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 정치가 잘 해주길 지금으로서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공항에 나온 지지자들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면서 감사의 뜻을 좀 전했는데요. 구장훈 차장님, 네. 공항에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친 이낙연계 의원들도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서른 의원이나 이제 윤영찬 의원처럼 이 민주당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이낙연 후보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그 함께 애썼던 분들이 어제 공항에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낙연계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이 비명계로서 약간 이 비주류로서 당내에서 서름을 좀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함에 따라서 새롭게 당내 어떤 이제 세력 재편 과정에 목소리를 좀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전 대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내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부대변인님, 지금 아무래도 이 말은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 못했던 그 책임을 언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후보로서 선출되지 못했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민주당 대선 후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대선 후보가 정권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과론적인 얘기 같고요. 네. 뭐 본인 중심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좀 더 크게 보시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낙연 지금 전 대표가 한 1년여 정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 오셨는데 일단은 본인이 못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분이 되게 엄중하게 늘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어들이나 뭐 오셔서 인터뷰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 상황에 현 정부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더 큰 것이지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도 체제라든지 아니면 본인 뭐 NI계라고 하죠. 뭐 비주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주류가 아니라 조금 더 본인 중심으로 모였던 정치 세력을 공고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공격성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중으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님 뭐 영상도 보셨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다시 재개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메시지 중에 일성들이 여러분 곁을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책임도 있다,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정치 재개에 어떤 신호탄을 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정치 재개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아까 부대변인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그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뭐 친명, 뭐 비명 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보시고 특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시는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야권의 일원으로서 공격성 있는 정치를 하실 것이고 선명한 목소리를 내실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전 대표의 외교 분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부대변인님, 어제 이 전 대표도 굉장히 귀국 현장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운집된 것에 놀라는 표정이었거든요.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 같아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인지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전 국무총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높고 특히나 일본 통이시기도 하고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대일본 외교에 있어서 우려를 많이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뭐 굴욕적인 외교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상황에서 과연 정말 윤석열 정부가 외교 안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은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지지자들은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공항에 막 몰려가서 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궁금해서 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낙연 전 대표의 공항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조금 안정돼 있구나. 다녀오셔서 어느 정도 바깥에서 대한민국의 국제 정세, 국내 정세, 국내 정치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화돼서 보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며칠 쉬시다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보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대 야당을 이끌어왔던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야당 간판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당내에 일부 있는 것이고 그것이 NY계를 중심으로 하든 아니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하든 대선 끝나고 1년 넘게 지금 거대 야당으로서 제 몫을 하고 있지 못하는 민주당의 대표 선수로서 이낙연이 좀 뛰어달라. 이제 이런 목소리가 어제 공항에 나와 있는 이 지지자들 사이에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와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이낙연계 또는 비명계 간에 당내 피할 수 없는 어떤 주도권 다툼이 예고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주도권 다툼을 좀 예고를 하셨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 특히 친 이낙연계 의원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못다한 책임이란 건 많죠. 본인을 응원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안함과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저는 암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시대 독재 정권에 가까운 그런 검찰 공화국이다 보니까 본인이 일반 전체 책임이 있다 그런 뜻으로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코인 문제라든지 돈봉투 문제만큼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에서든지 당내에서 절차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미리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본인께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항에 마중 나온 의원들은 이제 책임을 거론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활동의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반성문부터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서정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그 못다한 책임,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본인이 좀 부족해서 이재명 후보 경선에서 이게 패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권이 교체돼 버렸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으니 이게 내 책임이 아닌가, 이런 게 의도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 이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낙연 대표가 조금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나라는 이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이미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씩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9.19 합의부터 북한의 완전히 안보 자해적인 협정이라든지 이미 그때 안보는 거의 무너진 걸 지금 이게 바로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폭등 그리고 탈원전으로 이미 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이걸 이게 윤석열 정권이 바로 세우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지금 이게 뭐 현 정권 들어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게 발언하기 전에 본인부터 이게 총리로서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큰 본인 반성문부터 써라, 이래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이 돈봉투 코인 의혹과 같은 당내 문제에는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부대변인님, 아무래도 이 비명계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좀 구심점 역할을 해서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이미 모였고 공항 보시면 이미 모인 것이고요. 저는 이제 서정국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이제 기승전 문재인 정권 탓을 하시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는 어떻게 공과는 있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국민들은 아실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과연 1년이 넘도록 경제, 물가, 외교, 안보 잘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첫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30% 40%를 못 벗어납니다. 국민의 국정 지지도가. 그러면 잘하고 있나요? 반문할까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모일 것이다. 모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낙연 전 대표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 있어서는 이건 보완제입니다. 정치라는 것은요. 당시의 대선 경선 후보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각에 있어서 친명 비명이지만 의견이 다르지만 역할은 같아요. 그게 정당 정치고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비명계가 모여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구심점 역할, 그리고 좀 목소리가 조금 무게감이 실리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현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기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사랑받을 수 있을지라는 측면에서의 죽비가 되는 쓴소리가 될 것이다 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완제란 말씀해 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저번에 방송에서도 이 대장동 사건은 이낙연 쪽에서 흘러나왔던 얘기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만큼 대선 당시에 신경전이 치열했었거든요. 이번에 좀 결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이낙연 대표는 이게 상당히 회한이 많이 남을 거예요. 대장동 사건이 며칠만 빨리 터졌어도 아마 이게 후보는 바뀌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그 서울 경선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게 압승을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압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만 더 빨리 터졌어도 본인이 후보가 될 텐데 이런 이제 회한이 남을 거 없고요. 저는 결국에 그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스타일이 완전히 물과 기름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 도저히 뭐 서로 화합해서 민주당을 이끌어갈 이런 게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요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를 내세워서 차도살인으로 반 이재명 의원들에게 아마 대거 공천 학살할 겁니다. 지금 이게 벌써 김은경 위원장이 공천 룰을 손보겠다. 이 말은 이게 그 반 이재명계 의원들을 전부 학살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이낙연 대표계에서는 당하고만 있을까요? 저는 이게 강력하게 저항할 걸로 봐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요 수박이 두 조각 나듯이 딱 이게 쪼개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 예측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두 조각이 아니라 세 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가 있다라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낙계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또 호남의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과 또는 호남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예비 정치인들이 상당수가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개가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는 지금 평산 책방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PK를 중심으로 한 지금 민주당은 한 지붕 세 가족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팀 민주당이 한 팀으로 원보이스를 낼 것이냐 아니면 공천 룰이라든지 공천 룰을 정하고 공천하는 과정에 이 각계 이 격파를 통해서 이 세 조각이 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민주당의 어떤 내년 총선의 진로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뭐 지금 방금 전에 뭐 공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천 심사가 좀 진행되어야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시청자분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이 역할론에 대한 언급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낙계라고 부르죠. 이낙연계 의원에 따르면 총선서 역할을 해주는 게 혜택의 보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당 단합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좀 알려드리면 이재명 대표도 이낙연 전 대표 귀국에 대해서 백지장도 맞들어야 한다라면서 이 단합의 그런 계기로 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연주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좀 거국적으로 이제 뭐 단합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것이고 당원들이 기대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이른바 뭐 돈봉투나 뭐 코인 의혹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에 빠졌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또 극복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도 출범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은 지금으로서 할 일은 실망하신 국민들께 반성하고 어떻게 혁신하는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그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 다툼이라든지 뭐 계파 갈등이
갈등이라든지 내년 공천을 앞두고 공천 파동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께서 당연히 더욱 실망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천 문제는 공천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당 내부에 지금 불거져 있는 여러 가지 자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 이낙연 전 대표건 지금 이재명 대표건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당의 통합과 그리고 당의 혁신과 그리고 중도층 국민들을 위해 당이 확장되기 위한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두 분이 머리를 맞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이고 지금 당의 통합을 위해서 가는 발걸음에도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손을 잡는 모습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하면서 민주당도 동참하라고 압박하자 민주당 혁신위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네, 부대변인님 지금 당 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었거든요. 이제 불가피하다고 봐야 됩니까? 불체포 특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들이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게 불체포 특권일 거예요.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가 야당 대표를 향하면서 이게 방탄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뭐 일반인과 다르게 왜 이 국회 불체포 특권에 숨어서 있지? 라는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화답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정치권이 여야가 공히 화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당 대표가 지금 검찰에 나름대로 정당하지 못한 수사에 대해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선언했다는 점은 높게 사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께서도 본인들 자당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서약을 받았죠. 67명인가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도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박에 헌법상의 지금 개헌에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야만 어떤 불체포 특권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지금은 서약 수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공히 이 불체포 특권이 왜 생겼는지라는 점에서의 법적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걸 차근차근 없애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자, 국민들이 바라니까 없애. 이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성숙된 측면에서 여야 간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런 부분들이 뭐 다른 방식이지만 하나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옳다. 다만 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에 어떤 내려놓는 모습에 그걸 진정성을 받아들여야지 여기에 어깃장 놓고 하는 것들은 또 정쟁하자는 소리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소식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부 상황을 짚어봤습니다.